네, 안녕하세요. 성형군, 매일 잘 읽었습니다. 제가 네이버를 잘 안 해요. 어, 동영상에서, 동영상 제 거 밑에 보면 지메일로 모든 비즈니스 관계되는 메일들 받고 있고, 그걸 자주 열어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저씨한테 질문 있으면은 지메일로 해달라고 했던 건데, 김성현 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다 올려놔서 아저씨가 좀 늦게 봤습니다. 성현 군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래요. 성현 군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성현 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이겠죠. 하지만 이제 인생을 살아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성현 군이 이제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일러스트는 일러스트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러스트하고 페인팅 아트하고 별개가 아니고, 어, 소위 말해서 그림이라는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부가적으로 떨궈져 나왔던 것들이 일러스트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처럼 일러스트 같으면 무슨 컴퓨터로 무슨 디자인할 때나 쓰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16세기부터 일러스트라는 말을 써왔어요.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일러스트레이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개인적인 아저씨의 추정입니다. 생각인데, 지금 추상이라고 하는 거나 현대에 이르러 그림이 표현되는 그런 것들의 새로운 기법들은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많이 막 모티브를 했거나, 아니면 이런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추상화나 아니면은 조금 현대화된 그런 그림들의 기법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추정해요. 그럴 정도로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근자의 이제 청년들은 일러스트레이터 그러면 그냥 그 어도비에서 나온 프로그램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방향을 조금 잡아줄 거고, 그러기 이전에 성형군이 갖고 있는 캐리어, 스펙을 썩히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아저씨가 이걸 한번 하나만 좀 성형군한테 말해주고 가고 싶어요. 일단 말이죠. 성형군, 요거 하나만 주소를 메모해봐요. 요거요. 요거 아저씨가 금방 넘길 거지만은 동영상 정지해놓고 요 주소를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요런 사이트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트, 우리 해외에 계신 교포들이 갖고 있는 이런 뭐라 그래, 매거진 중에서 이게 제일 저는 잘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왼쪽 아저씨 여기 영상 머리 위에 보면 여기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스페인, 이탈리아, 베네룩스, 동유럽,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렇게 각국 나라가 있을 거예요. 이거 클릭하시면 그 해당 국가에서 우리 교포들이 만든 매거진이라든가 뉴스지라든가 이런 것들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들어가시면 아저씨가 이거를 왜 적어놓고 여기 방문해서 리서치 해보라 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 성형군이 갖고 있는 그런 4년 동안 배웠던 기술들을 저는 썩히기에는 조금 아깝다.
일러스트는 일러스트대로 공부하고 성형군의 꿈을 이루는데 차근차근 준비하되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성형군이 하기 싫어도 국내 호텔 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아저씨는 저렇게 세계 각국에 있는 우리 교민 사회에도 자그마한 호텔이라든가 모텔들 많이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런 각국의 우리 교포들 사회가 커뮤니케이션을 이뤄가는 뉴스나 이런 매거진 쪽에 구인구직난이라는 게 있고 거기서 우리 교포 사회에서 필요한 직원들을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포들을 쓰려고 많이들 구인을 이렇게 올라와요. 아저씨가 자세히 뭐 매번 들여다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다 보면 구인난에 아주 좋은 일자리들이 많아요. 아저씨같이 뭐 영어도 잘 못하고 그 뭐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아저씨는 그냥 잠깐 왔다 갔지 오래 있지는 않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20대라면 나는 저런 데서 뭐든지 접시 닦기를 하든 뭘 하든 나는 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아저씨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성형군이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돈 버는 데는 자존심이라는 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내가 구두를 닦든 접시를 닦든 내게 일자리를 주는 곳이 있다면 그건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저씨가 항상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꼭 하고 싶은 일, 먹고 싶은 거 그런 것들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맛보는 일들에만 심취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반드시 해야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성형군한테 아저씨가 저는 해외 교포 사이트를 좀 리서치 해가지고 국내에서 일자리를 꼭 찾지 마시고 저렇게 해외에도 일자리가 있으니 좀 찾아서 자기 전공을 살려가지고 뭐 큰 호텔에 이렇게 뭐 팀장이나 매니저나 막 이렇게 스카우트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저런 교포 사회에서 작은 호텔이고 작은 모텔이지만 그런 곳에서 또 일을 서포팅하면서 자기 용돈 벌이도 해가면서 또 그들의 문화 속에서 생활도 좀 해보고 일거양득이 아닐까 싶어서 혹시 뭐 성형군도 알고 있겠지만 혹시 모를까 싶어가지고 꼭 국내에서만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세계에도 저런 일자리들이 많다. 또 우리 교민사회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런 루트가 잘 마련이 돼 있다. 이걸 좀 얘기해보고 싶었으니까 그런 쪽에서 좀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활동도 좀 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이제 성형군이 공부했던 건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특별한 거고 또 호텔에서 근무도 또 오래 했으니까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충분히 해외에 나가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쳐다봐라 했던 것이고 본격적으로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아저씨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무슨 어도비의 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러스트는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뭐 성형군 잘 알다시피 원래는 라틴어죠. 그것들이 프랑스의 예전 언어와 규합되면서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다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면 뭐 너무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자세히 올려놨나 모르겠네. 이걸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때는 아저씨 딴에는 막 찾아놔. 막 옛날 것도 뒤져보고 내 생각과 이제 동의어되는 그런 뭐 논문이나 이런 것도 찾아보는데 막상 설명할 때는 대충 넘어가네.
그래서 이런 우리 한국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그림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게 이제 피렌체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의 이제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어도비라고 하는 회사의 일러스트나 포토샵의 메인 상징 브랜드죠. 상징 브랜드로 이 산드로 보티첼리의 그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이 그림을 왜 썼느냐를 알게 되면, 일러스트라고 하는 것,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근자에 생긴 단어가 아니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저씨가 앞서 누구 Q&A였죠? 그때 그림은 고대로부터 기록하고 하는 매체로 이용하다 중세 들어서는 자기들의 종교나 사회나 경제나 이런 문화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썼었고, 16세기 들어 경제발전,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표현법으로 여러 가지 그 단어로 불리어지는 그런 미술의 장르가 생겨났다고 이야기했었죠. 그 16세기 때 보통 이 전의 그림은 이런 식으로 왼쪽에 보는 것들이 이제 비잔틴 시대 때의 성모 마리아고, 오른쪽이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비너스예요. 그 두 그림을 보면 비잔틴 시대 때의 마리아라고 하는 그림은 어떻게 보이죠?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상징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위주예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단순히 상징적인 것을 부각시켜서 표현하는 방법을 썼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중세시대 때 자기네들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인 것들을 표현할 때 상징적인 것들을 우선 대표적으로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표현했다면,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들어와서는 뭔가 이야기의 줄거리 중에 대표되는 전체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일부분들을 연상시킬 수 있는 스토리텔링 중에 떠올릴 수 있는 그림으로 형상화되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사파라고 하는 것이고, 이야기 속에 더 잘 부각하고 연상시킬 수 있고 부합되는 이야기 줄거리를 중심으로 거기서 모티브로 해서 연상되는 그림으로 표현되는 방법을 사파라고 했고, 그것들을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런 말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완전히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만큼 커다란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핵심적인 하나의 사건을 일으켰던 만큼의 큰 데미지가 있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의 그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이런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아저씨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아저씨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고 페이퍼 크래프트 하는데도 많은 영감을 줬던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델센이라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굉장히 안델센 동화집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알려졌죠. 그래서 아동 도서를 무려 살아생전에 3,381권
엄청난 거죠. 3,000권이 무려 3,000권이 넘는 이야기들을 써낸 아주 작가로, 아동도서 작가로 유명한 안델센을 우리 성형군은 꼭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작가로서 3,000권이 넘는 이야기들을 창작해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물론 이 안델센이 아동 도서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이 사람은 극작가이기도 하고 뭐 시인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하고 아티스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단순히 크리스티안 안델센이 아동도서, 동화책, 동화 작가로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유럽에서는 크리스티안 안델센이 더 가치를 높이 쳐주는 부분이 페이퍼 커팅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크리스티안 안델센이 썼던 그 동화책을 제가 한국에서만 알려졌던 걸 빨간 글씨로 이제 표시해 놓은 거예요. 뭐 나비신부, 풍뎅이의 여행, 뭐 우글우글 아글아글 선생님과 물방울, 성냥팔이 소년, 미운 오리 새끼, 벌거숭이 임금님, 나이팅게일, 인어공주, 날아다니는 가방, 눈의 여왕, 엄지공주, 백조왕자, 완두 다섯알, 장난감 병장, 바보 한스. 뭐 아마도 지금 30대 이상 기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동화책을 한 번쯤은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럴 정도로 엄청난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이게 단순히 아동 도서만을 발표하신 분이 아니고 이게 보시듯이 남들은 일러스트레이션을 대표되는 이야기에 연상될 수 있는 그림으로, 페인팅으로 표현을 했다면 이 크리스티안 안델센은 종이를 오려서, 이게 이제 하프폴더 커팅의 최초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식으로 종이를 오려가지고 자기가 이야기한 동화책 속에 사파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 잘 모르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크리스티안 안델센 그러면 동화 작가로도 유명하지만 동화 작가 일러스트레이터로도 상당히 유명한데 독특하게 페인팅을 안 쓰고 페이퍼 커팅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아주 독특하고 천재적이고 유능한 작가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군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일러스트 하는 친구들은 어떤 개념으로 일러스트를 작성을 하는지는, 그림을 그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한 일러스트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주로 컴퓨터 작업을 우선한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야기도 책도 이미 인터넷 출판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파라든가 부가적인 추가적인 연상되는 그림들이란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컴퓨터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어도비에서도 그런 거에 이제 부합하도록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이고, 그러나 이게 컴퓨터로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는 아저씨는 보지 않아요. 이 일러스트라고 하는 장르만큼은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이런 아날로그적인 이런 기술들을 분명히 습득하고 있어야만 컴퓨터 작업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는 그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또한 뭐 현대미술에서도 소위 말해서 미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장르로 따로 구분을 해서 등록금을 받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한단 말이죠.
예, 이거는 뭔가 되게 잘못된 거예요. 역사 자체가 그림으로 출발해서 지금 그림으로 확장이 돼 있는데 그 확장된 부분을 쪼개가지고 학생들에게 정보를 주다 보니 다른 자기의 정체성을 그냥 여기에다만 묻는 거예요. 내가 일러스트 배웠으면 일러스트다. 나는 순수 예술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현대미술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취득하는 정보의 폭이 좁아지고 정보들 받아들이는 것도 자기 중심적으로만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러스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일러스트 하는 사람들은 그림을 졌다고 그러지? 저게 뭔 뜻을 말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이나 일러스트를 공부한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서 저렇게 모티브를 했구나, 무엇을 연상시키도록 인위적으로 배치를 했구나 라는 걸 읽어낼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야기 속에 사파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연상시키고 그 이야기를 함축해서 단 하나의 화면에서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더 깊이 있게 음미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야기나 시나 소설이나 이런 장르들이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일러스트레이션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라는 게 꼭 시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도 그 제품을 어떠한 대상이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획자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잘 말할 때 영상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함축해서 잘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의 기술,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잡하게 얘기하면 뭐 한두 끝도 없습니다만 쉽게 설명해 가지고 예전에는 책이라는 것들이 우리 주 문화를 독점하는 정보나 자료를 취득하는 도구로서 사용해 왔다면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 O2O 시대고 모든 것은 모바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함축된 이야기를 잘 표현해낼 수 있는 이런 역으로 그런 기술들도 많이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 군이 말했다시피 책들을 많이 보는 것들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딴 거에서는 아저씨가 이렇게 카피하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하는데 이 일러스트레이션은 여러분들이 남들이 한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합니다. 진짜 많이 봐야 해요. 남들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이 사람의 어떤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아 이렇게 그렸구나를 이해를 해야만 해요. 그때 쉽게 작가가 전하자고자 하는 것도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읽어내는 능력들이 향상되는 거여서 다른 장르는 모르지만 일러스트를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이 만든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요거 소개해 줄 테니까 좀 적어놔요. 그래서 성형군이 아저씨는 금방 넘어갈 테니까 요거 동영상 정지시켜 놓고 요거 적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맨 위에 이거는 저기 뭐야 가만있어 봐요. 위에 거는 그 허핑턴 포스트에서 그 2013년에 세계적으로 영향이 있어 또 유망한 한 100인의 일러스트레이터를 뽑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올려놓는 웹사이트, RNG 뒤인지 뭐죠. 어쨌든 봅시다. 한번 보면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허밍턴 포스터에서 2013년에 뽑은 거지만 2016년, 17년에도 했나 아저씨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저씨 메일에 왔기 때문에 쉽게 찾은 거근데, 보면 이제 100인을 뽑아놨어요. 그래서 그 주소 적어놓은 대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그린 사람들의 일러스트레이터를 관심 있어 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에서 모티브로 해서 얘가 이런 걸 표현했을까 라는 걸 읽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조금 참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건지 세 번째인지 아저씨가 지금 헷갈리는데, 잠깐만, 이건가? 이거는 일러스트레이터들만 모인, 마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세계 일러스트레이터들만 교환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성형군이 가입해가지고 자기 작품들 이런 것도 올려놓고 그 전 세계 일러스트레이션들과 이렇게 좀 교류하고, 일러스트레이터들은 이렇게 남들이 표현한 작품들 자꾸 보고 읽어내고, 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정체성과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를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 그림들이 이해가 되거든. 그래서 이것들 좀 공부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적은 거 없다. 아저씨가 여기 세 번째가 이거 맞아. 이게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들의 모여있는 포털 사이트예요. 여기서 요건 거의 프로들도 많고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성형군이 가입해 놓고 성형군도 성형군 작품들을 아까 앞서 두 번째 올라왔던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제일 어떤 인기가 있거나 주목을 받거나 좀 인지도가 높았던 그림들을 이쪽에 올림으로써 자기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이는, 그래서 요 세 개는 꼭 아저씨는 성형군이 가입을 해야 된다고 봐.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면 되지, 무슨 지금 아저씨가 이걸 왜 올려놨나 모르겠는데, 성형군이 저기 유명 대학 가가지고 디자인을 공부해야만 되는, 일러스트를 공부해야만 되느냐고 물어서 아마 아저씨가 이거 유명 예술대학교들을 올려놓은 모양인데, 이거는 우리 한국하고 뭐랄까 이 세계 유수 대학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 방향성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저씨가 한국에서 뭔가 예술을 하는데 굳이 대학을 갈 수 없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한 거거든요.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나 봐도 학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졸업해서 나와서 이 사회에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그저 학위장사하는 것밖에 나는 안 보이거든, 도대체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아저씨가 무슨 한두 번 외국하고 거래해가지고 이런 경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몇 년이냐 지금 벌써 내 나이가 50인데, 여러분들 컴퓨터 80년대 있을 당시부터 아저씨는 아예 외국에 관심 많았지 한국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거래온 지가 거의 30년이 넘는데 그동안 단 한 군데에서도 나한테 졸업증명서를 보내와봐라든가 학위증서를 보내보라는 등 이런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다녀야 될 이유도 못 찾았고 왜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한국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력서에 너의 최종 학력을 쓰는 것들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거라고요. 너의 경험과 가치를 증명해보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거는 상관없고 너 이 사회에 만든 제도에 얼마나 충실히 따랐느냐를 표현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충직한 개를 뽑는 거지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무 상상을 하거나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유능한 인재들을 뽑는 게 아니고 충직한 충견을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은 지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도 아닌데 무슨 어떻게 서류 하나 딸랑 보고 사람을 평가하느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저씨는 단언코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성인들 중에 뭐 아니 당신이 뭔데 애들더러 대학 가지 마라 뭐 어쩌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 사람은 아저씨한테 직접 따졌으면 좋겠어. 그럼 너는 나와갖고 이 사회에서 뭐 얼마나 잘 벌어 처먹고 돈 많이 벌고 어떤 위치에 있는데 어? 다 땅 팔고 집 팔고 이 사회에서 부정을 저질러갖고 니들이 부를 축적했지. 니들이 땀 흘려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데 니들은 무슨 수로 돈을 벌었냐는 얘기예요. 나는 단언컨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저는 해외 유수한 대학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그런 브랜드가 유명하니 우리 학교에 오라는 게 아니에요. 저 학교에서 교수들이 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자산과 이런 사고력을 갖다가 폭발시켜갖고 이 사회에 얼마나 헌신하고 공헌했느냐. 그 유명해진 유명인들, 페이머스들이 이 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해외 수많은 뭐 RCA라든가 뭐 파슨스 스쿨이라든가 뭐 매사추세츠 뭐 이런 데는 이 학교가 유명하기 때문에 애들이 몰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외국 애들은 안 몰려요. 이 학교 출신들이 사회에서 공헌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학교가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졸업을 해서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 학교가 제공해 줬다는 거겠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거꾸로 뭐냐면 학교가 유명한 거야. 이 학교를 나와야만 사회가 인정하는 거야. 외부에는 사회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영향력에 의해 가지고 학교가 평가되는데 한국은 유명한 학교를 나와야 이 사회에서 그 사람의 인간 자체를 평가해 준다는 거예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동안은 인위적으로 그게 마치 옳은 것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왔단 말이에요. 학연에 의해서, 지연에 의해서, 어떤 기득권들에 의해 갖고 자기네들 학교에 후원을 하고 법인을 만들어서 국가 세금을 때려 박아 넣고 해가지고 지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세금 조금이라도 교육부로부터 뜯어내가지고 건물 짓고 외연 확장하고 학생들 뽑아내서 백을 써서 방송에 집어넣고 유명인을 만들고 해서 만들어진 학교의 브랜드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들도 너 서울대 왜 갈라 그러니? 연대고대 왜 갈라 그러냐면 이유는 없어요. 아니 지방의 서울대보다 못 가르친다고요? 지방의 교수들이 뭐 연대보다 못해? 고대보다 못해요? 지금 말이죠. 서울대 출신들이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순위 제1위인 사람들이 제일 많고 교도소 가장 많이 보는 학교가 서울대입니다. 아저씨 말이 아니라고요?
그만큼 썩어 빠졌고요. 부패 덩어리고, 지금은 우리가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방송국에서 어떤 전문가나 어떤 분야의 자문을 구할 때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기술 인력들이, 아니면 현장에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방송 출연을 하면서 많이 조언을 했다면, 2000년 이후에는 어느 순간부터 박사, 석사들이 TV에 나와갖고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자문을 하고 국민들에게 정보랍시고 가르쳐주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 교수 사회라고 하는 집단, 이 지식인이라는 집단이 우리나라의 기득권을 차지한 지가 지금 한 15년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났죠? 지식인들이 이 사회를 주도하면 더 깨끗하고 정의롭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말 그대로 인생의 선행을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생이고 교수고 하니까 지식인들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지식을 행동하는 사람들이 지식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은 더욱더 정의롭고 깨끗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경험해 볼 때는 과연 그런가요? 예전보다 더 루저들의 막 판일치고 어그로를 끌고 더 지저분하고 아주 쓰레기보다 더 못한 사회가 됐죠. 이게 뭐예요? 행동은 하지 않고 현업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이 우월하다고 하는 지식인 집단이 이 사회의 기득권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걸 파괴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대학을 가지 말아야 해요. 대학 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미래를 보장해주고 취업처를 알선해주고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양육강식을 가르칠 거예요.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 앞에 줄을 서는 아이들에만 이뻐해주고 기회를 줄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개발하거나 이 사회에 나와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게는 절대 안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런 멘탈을 가진 교수도 없고요. 그래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저씨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외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자기네 학교가 유명하니까 우리 학교에 와. 그럼 너 또한 지위가 상승이 되고 사회적으로 유명해져가 아니에요. 지가 뭐 MIT를 나왔든 뭐 RCA를 나왔든 매사추세츠를 뭐 어디를 나왔든 사회에서 공공과 관련되는 일을 하지 않는 애들은 그냥 개인적인 일반인들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애들은. 외국은 자기가 정말 공부가 좋아서 박사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그러려면 주립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성현군, 무슨 내가 일러스트를 다시 공부하려면 대학을 또 가야 되나요? 뭐하러 가요? 갈 필요도 없는데. 안 가도 됩니다. 갈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앞서 제가 소개해준 그런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그러면 내가 일러스트를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것을 남들이 만들어낸, 세계 여러 나라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을 보면서 자꾸 읽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연습을 하시고, 본인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일러스트 가지고 컴퓨터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반대로 아날로그적인 그림 또는 뭐 데코파지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건드려 보셔야만 돼요. 왜냐하면 사파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를 함축해서 연상되도록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일상적인 표현법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러다 보니 표현되는 도구나 재료도 상당히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앞서 아저씨가 설명했잖아요. 안델센 같은 경우에는 페인팅 전혀 안 쓰고 종이만 오려가지고 자기의 사파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적으로 그림이라는 걸 표현할 때는 앞으로 성현군은 정말 다양한
도구를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뭐 그림을 그릴 때 심지어 자를 대고 그려도 돼요. 어? 왜 그림 그릴 때 무슨 이상한 야리꾸리한 뭐 이상한 동작을 해가면서 뭐 스케치를 하고 왜 이래? 아, 내가 일자로 선 못 그으면 이렇게 자대고 그려요. 자대고 그려. 어? 곡선자도 많아. 곡선 왜 동그라미 내가 못 그리는데 왜 무슨 뭐 하는 거야? 그냥 동그란 곡선자 대고서 그리란 말이야. 컴퍼스 대고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란 말이에요. 도구를. 우리나라는 무슨 원숭이들만 키우는 거야. 왜 도구를 안 쓰냐는 얘기예요. 그림을 그릴 때는 무조건 도구를 써야 돼요. 제가 페이퍼 커팅 지금 그 유튜브에 올릴 때 아저씨 혼자 할 때는 도안도 없어요. 그냥 오리고 그냥 그려요. 근데 이런 거를 처음 따라하는 사람들한테는 난 도구를 꼭 쓰게 해요. 자대고 그려라. 트레싱 페이퍼 갖고 카핑 해가지고 반대편으로 엎어라. 어? 너 왜 그러냐? 먹줄을 써라. 아저씨는 그림 한 번 배운 적 없어요. 그래도 미술대 다니는 애들보다 아저씨 스케치 더 잘해요. 더 빠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하면 도구가 사용 없이도 늘상 해왔던 거니까 이제 몸에 익어서 도구 없이도 금방금방 스케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현군처럼 처음 하는 친구들이 이걸 따라 하는 거야. 응? 지금 가르치는 애들도 그걸 가르치고 앉아있고, 이게 뭐냐면, 아저씨가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일본 애들이, 지들은 전체 미술을 익히고 3, 40년 동안, 70년 동안 해왔잖아. 그 조선 애들은 어떻게 자기 따까리로 시키려 그러면 빨리빨리 해내는 걸 가르쳐야 되잖아. 그 교수법이에요, 그게. 어? 한 20, 30년 그림 가르치는, 했던 애들, 빨리 따라오게끔 하는 교수법이라고. 도구를 쓰세요, 도구를. 자도 쓰고, 곡면자도 쓰고, 컴퍼스도 쓰고, 예? 도구를 쓰라고.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자기가 상상했던 거를 화면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정교하게 표현할 때 만족감이 상승이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림을 그리는 애들이 실증이 나는데 도구 사용하는 거 안 가르치고 맨날 그리다 보니 또 매일 한 작품씩 해내게끔 애들한테 그렇게 닥달을 하니 개념도 없고 무조건 똑같이 그려야 되는 거야. 복사해내야 되는 거야. 마음같이 표현은 잘 안 되고 그게 누가 그림을 좋아하겠냐고. 금방 실증나지. 도구를 쓰면요. 시간만 오래 그렸던 애들은 막 한 시간에 한 작품 쓰겠지. 그리겠지. 그래 처음 하는 사람들은 한 2, 3일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대고 그렸다가 안 되면 지우개로 또 지우고 새로 또 맞춰서 치수 맞춰서 탁 그리고 그렇게 매번 하다 보면 실력이 점점 늘어서 도구를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응? 도구를 쓰라고. 도구를 사용하면 성형군 같은 경우에는 성형군이 그리고 싶어 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미술 전공한 사람만큼 훨씬 더 훌륭하게 그릴 수 있어요. 유튜브에 어떻게 드로잉 하는지 다 나와 있고 아저씨가 이거 하나 소개시켜 줄게요. 야, 이 사람 먼저 볼까? 아니다. 이 사람 슈레더 이 사람 먼저 소개시켜 줄게. 성형군이 우리 한국 작가 그림을 좋아한다 그러셔가지고 아저씨가 봤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 그림을 아저씨가 참고해라, 봐라 이렇게 추천을 하냐 그러면 그림을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어린이 시각으로 사물을 표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다고. 그래서 그 중에 세계에서 그래도 아동도서 지금 일러스트레이터로 좀 유명한 사람이 우리 한국에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 거를 좀 봐라. 좀 봐라.
이 얘기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 걸 좀 집중적으로 책을 굉장히 많이 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책의 내용을 읽고, 영어로 돼 있으면 한글로 번역도 되니까 번역해서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그렸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보세요. 이 사람 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를 아날로그적으로 그림을 표현할 때는 아저씨가 소개하는 게 세자르 산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막 그림 그리는 사람들 많아요. 많은데 아저씨는 이 사람을 좀 소개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세자르 산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저씨가 왜 소개시켜 주고 싶으냐면, 이 사람은 드로잉 하는 기법이나 자기가 쓰는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일반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그 그린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어떤 규범에 의해서 그려 나가는데 너무 정교해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고 수준 높은 그림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사람. 그래서 추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자르 산토스 친구 맺고 이 사람이 설명하는 동영상들 다 한 번씩 봐요. 그럼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추천하는 거는 그 슈레이더라고 하는 아동도서 일러스트레이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일러스트레이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장르 구분 없이 다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정밀 묘사를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상 많으니까 좀 읽고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을 소개를 했어요. 참 세계에는 참 괜찮은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성현군한테 아저씨가 참 할 얘기는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정보도 많았지만, 요렇게 지금 아저씨 영상 속에서 소개했던 그런 것들만 준비를 해 나가도 지식으로는 충분히 대학 가봐야 이런 거 알려주지도 않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정도는 이 정도예요. 그리고 현실에서 활동하고는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들하고 교류를 하고, 처음에 아저씨가 소개시켜줬던 그 사이트에 꼭 가입을 해서 하고, 문제는 그런 읽어내는 능력을 통해서 나의 사고력을 넓혀가지만, 내가 내 몸으로 이제 그리는 걸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아저씨가 아까 소개해줬던 산토스나 이런 사람들 걸 보면서 많이 참조하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는 반드시 페인팅만 써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표현법을 경험함으로써 그걸 혼합해가지고 또 성형군만의 그런 어떤 독특한 표현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한국 대학에는 성형군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야만 되기 때문에 다른 장르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대학 갈 돈 가지고 여행을 가서 다른 나라 작가들은 어떻게 하나 가서 직접 견학하고 한번 실험해보고 경험해보고, 나는 이런 걸 오히려 더 추천해요. 지금은 너 어느 대학 나왔니 이렇게 묻는 아저씨가 전 세계에 안 가본 데 없지만, 너 어느 대학 나왔니? 라고 묻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니까. 아저씨 프로필만 들이밀면은 나이스 미추예요. 그러니 현업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면서 말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대학을 가야 되지? 갈 필요가 없어요. 아저씨가 꼭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는 뭐예요? 1학년 정도는 다녀볼 만하다니까.
오리엔테이션도 한번 가보고 MT도 한번 가보고 대학 축제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지. 그래야 얼마나 이 애들이 썩어 빠졌나가 보일 거 아니야. 지는 돈 한 푼도 못 버는 애들이 5억씩 10억씩 써댄다니까. 축제 때 유명 가수들 부르고. 이 대학교 학생의 애들의 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기성인들의 부패를 넘어서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이런 학생의 출신이다 이러면 인간 취급 안 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보수 애들이 노리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왜? 돈에 물들어 있잖아. 이미 써봤잖아. 몇 천만 원씩 몇억 원씩 써본 애들이잖아. 응? 얼마나 기회주의예요. 자기 친구들은 뒤지든지 말든지 이 사회는 망가지든지 말든지 자기만 살면 되는 애들이에요. 사회는 그렇게 변했어요. 이미 그런 애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아저씨는 한국 아이들 문을 딱 닫아버리고 아예 잘하는 청년들에게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나중에 아저씨가 한국에 메이킹 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실을 만들 때도 잘하는 청년들에게 먼저 기회를 줄 거예요. 기존의 시스템에 순응하고 줄서기하고 이랬던 친구들에게 기회를 달라? 왜 줘야 돼요? 거기서 낙오된 애들인데 내가 왜 줘야 되죠? 안 줘요. 필요 없어요. 아저씨 되게 냉정한 사람이에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 투쟁해야 되고 전쟁을 벌여야 돼요. 세대와의 전쟁도 벌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듣는 정보, 자료, 사회 규범, 시스템 이게 정답이라고요? 천만에요. 절대 정답 아닙니다. 자라온 청년들에게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정답 아니다. 틀렸다. 잘못됐다. 그 줄서기 하지 마라. 니들 인생 따로 있다. 앞으로는 시각적으로 보일 거예요. 사회가 변하는 게. 세계가 변하는 게 보일 거고 그것들이 빠르게 올 거예요. 준비한 자만이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군 낙담하지 마시고 벌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지금 먹고 사는 것과는 별개예요. 먹고 살아야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먹고 사는 거에 신경 쓰되 아저씨가 앞서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교포사회에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것들을 잘 알아보라.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는 어느 학교를 가야 내가 좀 더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고 조금 우선순위를 이득을 그거는 우리 한국만의 마인드예요. 세계에서는 그런 거 절대 없어. 그냥 아기 때부터 열심히 해와서 남들보다 좀 독특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독특한 시각으로 표현하는 애가 있으면 아무리 어려도 대학에서 스카우트하고 사회에서 스카우트하고 단체나 이런 데서 스카우트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해외에 나가서 배우고 한국에 오면 인정해 주겠지. 넘쳐난다고 아저씨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웬만한 우리나라의 디자인 회사나 이런 데서 국내 출신 애들 안 뽑고 해외 유학파 애들 이력서만 받아도 넘쳐난다니까요. 아저씨 말 거짓말 같아요? 응? 알바 천국 들어가갖고 일러스트레이터 뽑습니다 하면은 이력서에 자기 무슨 1, 2년인지 어쩌고 외국에서 1, 2년 공부한 애들은 넘쳐나요. 넘쳐나. 근데 무슨 한국에서 공부한 서울대고 홍대고 그게 왜 써? 그런 애도 괜히 비싸기만 하지. 실력도 없고. 사회가 이미 기존의 디자인을 움직이고 멘탈 소위 말해서 정정당당하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대학생 안 씁니다. 그냥 지금 디자인 고등학교 졸업하는 앞둔 그런 디자인 고등학교 학교에다가 학생들 지원 요청해요. 그래갖고 뽑아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자기 회사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게 훨씬 유리하고요. 그 회사 놀러 가죠.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인데 야, 나 그렇게 회사에서 뛰어다니고 막 열정적으로
막 메모하고 이런 애들 나 처음 봤어요. 아저씨가 회사 차릴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생들은 아는 거예요. 이 중학생들은. 이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 아이들이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면 정말 열정을 쏟아서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경험해봤고. 그런 회사가 더 많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성형군이 깨달았고 자기의 삶을 살아온 것들이 좀 시간 낭비였다면 그 또한 낭비는 아니지만 그것들이 자산이 될 수는 있으니까 잊거나 지우거나 하지는 마시고 거기에 더 보탬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야기로 표현하고 그것들 그림으로 표현하는 연습도 하시고 네.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스스로도 해낼 수 있을 만큼 지금은 구글의 자료나 이런 것들이 넘쳐나요. 네. 성형군이 안 봐서 그래요. 넘쳐나고 교류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세계 문호가 이미 국경이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만 아직까지 그냥 우리 서울대가 최고야, 홍대가 최고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하라 그래요. 그 시장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아저씨 말 틀리나 보라고요. 시장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패러다임이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혼자 해도 된다고요. 궁금해하는 거 영어로 구글에서 다 검색해 보세요. 다 나옵니다. 다 알려주고요. 네.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왜 몇천만 원씩 주고 전혀 다른 세상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에 가서 배웁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형군도 얼른 일자리부터 찾아가지고 자기 위치를 확보하고 일러스트는 남들 세계 여러 나라 작가들 거 해석해 볼 것, 읽어낼 것.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방법은 아까처럼 처음 드로잉 하는 것부터 이거 다 있어요. 다 웹에 사람 얼굴 드로잉 하는 거 보면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해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더 쉬워요. 다 작가마다 다 올라와 있습니다. 다. 그거 보면 나 되지. 뭐 교수가 앞에서 떠들고 이거 뭐 시범 보여나 줘요? 고등학교 때 이미 다 해서 올라가는데 과제나 맨날 내주지? 난 이해 못해요. 그런 걸 해가면서 몇천만 원 주는 사람들. 난 그거 갖고 차라리 쇼핑몰 하거나 나 떡볶이 장사 하겠다. 답답해. 그래서 성형군 고민 너무 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아저씨한테 물어보되 아저씨가 하는 것은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니라 이제 페이퍼 그래프트지만 아저씨가 하는 장르도 관심을 가지고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복합적으로 다 표현하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 성형군은 아직 늦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열심히 자기 일에 열정을 쏟으면 얼마든지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쓴 이야기에 왜 내가 사파를 그려? 뭐 성형군이 직접 글 쓰면 안 돼? 뭐 어려워? 그것도 대학 가서 배워야 되나? 글 쓰는 것도? 아저씨 말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가 필요하고 정말 목마르면 진리가 거기 있다고요. 그걸 돈 주고 대학 간다고 그게 찾아지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고. 알겠어요? 아저씨가 말한 말 뭔지?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항상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본인의 거기다가 열정만 쏟으면 돼요. 그리고 성형군 같은 경우는 이미 수많은 경험들을 했고 충분히 대학도 나왔고 하기 때문에 아저씨 말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믿고 저게 맞나? 이게 틀리나? 고민하지 말라니까요. 틀린 것도 나의 경험으로 쌓여서 다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거다 싶으면 끝까지 파고 가보란 얘기예요. 오케이? 성형군. 그리고 다음에 메일 날릴 일 있으면 지메일로 아저씨 영상 밑에 보면은 있단 말이에요. 지메일로 서로 소통하면서 지내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